자, 내 아이 이가 나기 시작하면은 부모는 아무래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아이들마다 이가 나는 시기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보통 언제쯤부터 이가 나기 시작할까요? 네, 전이라고 부르는 유치는 이게 생후 6개월쯤부터 아래 앞니를 시작으로 나기 시작하는데요. 앞니가 난 다음에 송곳니, 어금니 이런 순으로 이제 맹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이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는 생후 5개월 만에 나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는 돌이 다 돼서야 치아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금 늦거나 조금 빠르다고 해서 뭔가 문제가 있거나 조치가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끔 보면 태어날 때부터 이가 나 있는 아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가 나 있거나 혹은 생후 1개월 안에 이제 치아가 나는 경우를 신생치 혹은 선천치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거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생후 6개월쯤에 나야 하는 아래 앞니가 먼저 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치아들을 전부 다 뽑게 되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 치아가 너무 덜렁거려서 아이가 이렇게 삼킬 위험이 있거나 혹은 수유장애를 초래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좀 유지하는 쪽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신생치와 또 구별하셔야 될 게 각화성 낭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신생아의 잇몸에 이 치아가 나는 것처럼 하얗게 부풀어 오르는 이런 이제 증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 각화성 낭종은 특별하게 이렇게 치료 없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후 3개월 이내에 이런 치아가 나려고 하는 증상을 보인다면 확인을 위해서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한번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어린 아이의 경우 아무래도 성인보다는 뼈가 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 치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유치랑 이 영구치는 사실 기본적인 구조는 어른이랑 아이랑 똑같은데요. 예. 제일 바깥쪽 면에 범랑질이라고 하는 우리 치아에서 가장 단단한 부위가 있고 그 아래에 조금 더 무른 상아질이라는 이제 조직이 있고 더 안쪽으로는 치아에 이제 신경과 혈관이 들어있는 치수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구조는 유치나 영구치나 똑같지만 사실 범랑질과 상아질의 두께가 유치가 영구치보다 훨씬 얇아요. 그래서 충치가 일단 시작되면 이 신경관까지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쉽게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영구치와 유치의 다른 점이 유치가 이 범랑질과 상아질의 구조 자체가 조금 더 무른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충치에 걸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유치 같은 경우에는 영구치보다 좀 더 쉽게 충치가 생기고 충치가 생겼을 경우에는 또 쉽게 신경치료까지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강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치 관리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관리해주면 좋을까요? 일단 이가 나기 시작하면 이제 부모님들께서 거즈나 혹은 손가락 칫솔 같은 이제 기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치아를 닦아주셔야 되는데요. 이 시기에 아이들은 이 양치물을 꿀꺽꿀꺽 잘 삼켜버리기 때문에 불소가 들어있지 않은 유아 전용 치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 칫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어린이 칫솔을 사용하기 전까지만 임시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보통은 돌 즈음까지 12개월까지만 사용하시는 것을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돌이 지나고 나면 일반적인 칫솔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어린이 칫솔을 사용하시더라도 우리 아이가 쓰는 치약은 불소가 들어있지 않은 치약을 써야 하는데요. 아이가 이렇게 나중에 양치물을 입안에 머금을 수 있고 다시 뱉어낼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되면 이제 불소가 들어있는 치약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 아이들에게 이 불소가 없는 치약을 권하는지 그 이유가 더 자세히 궁금해지는데 어떻습니까? 불소는 이 치아의 특히 범랑질을 이렇게 강화시켜줘서 충치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 이런 충치 예방 효과가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른들이 쓰는 치약에는 대부분 이런 불소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소를 과량 이상 복용하게 되면 이
뼈 안쪽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영구치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 시기에 이렇게 아이들이 계속 불소 성분이 들어있는 이런 특히 이제 양치물이 되겠지만 그런 계속 삼키다 보면 이 영구치가 만들어지는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얼룩이 지어져 있는 반점치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치아를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영구치가 났는데 특히 앞니 부분에 이렇게 반점이 쭉쭉쭉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치아가 생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이가 이제 자라서 이 물을 좀 머금을 수 있고 뱉어낼 수 있을 때까지는 불소가 들어있지 않은 치약을 사용하시고요. 그 시기가 이제 되면 불소 있는 치약으로 바꿔주시는 게 이제 충치를 예방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은 그 부모가 함께 쓰는 그 치약을 아이들이 쓰게도 하는데 이 시기에는 어린이 전용 치약, 그러니까 불소가 들어있지 않는 그런 치약을 사용하게끔 부모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치아가 유치 그 앞니부터 나기 시작을 하니까요. 그 시기에는 이제 불소가 아예 없는 무불소 치약을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양치물을 좀 머금을 수 있는 그런 삼키지 않을 정도의 시기가 되면 이제 시중에 가시면 저불소 치약이라고 불소가 어른 치약만큼 많이 들어있진 않고 그거의 한 절반 정도, 절반 이하 이렇게 들어있는 이제 치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치약을 사용해서 일단은 이제 양치를 시켜주시면 되겠고 네. 더 지난 다음에는 이제 어린이 치약이 아닌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쓰는 이제 그런 치약을 함께 쓰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런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치과에 가면 치아에 불소를 발라주기도 하잖아요. 이건 괜찮은 건가요? 치과에 가시면 이 불소 바니쉬라고 이제 저희가 부르는데 약간 매니큐어 같은 성상의 이제 액체를 이렇게 치아 표면에다가 발라주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불소 도포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불소 성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치 예방 효과가 굉장히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치아 표면에 발라줘서 이런 충치 예방 효과를 얻기 위한 거죠. 치아에 직접 바르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린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시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이 불소를 이렇게 바르는 이런 불소 도포를 하시게 되면 약 1시간 정도 이렇게 음식이나 물을 못 드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잘 이렇게 계산을 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그 충치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양치질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양치질 습관 들이는 거 굉장히 중요할 텐데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혼자서 양치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어머님들이나 이제 부모님들이 양치를 시켜주시게 될 텐데요. 이때 가장 신경 써서 이제 닦아주셔야 될 부분이 유치 어금니 사이가 되겠습니다. 유치를 보시면 어금니가 2개가 있는데요. 그 두 어금니 사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잘 이제 썩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위를 닦으실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이제 양치질을 시켜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치실을 사용해서 그 안에 있는 이제 음식물 찌꺼기 같은 거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야 됩니다. 또 잘 썩는 부위가 이제 앞니, 특히 위쪽 앞니 틈새가 되겠는데요. 아이들 중에 이렇게 틈새가 좀 벌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 앞니 사이에 이렇게 틈 없이 딱 붙어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특히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음식물이 잘 끼게 되고 거기가 청소가 잘 되지 않으면 다시 또 쉽게 이렇게 충치가 생기기 때문에 치실 같은 거 그리고 양치하실 때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그런 부위들을 잘 닦아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분유를 먹이는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이 젖병의 사용 기간입니다. 어느 정도 써도 되는 걸까요? 젖병을 너무 오래 쓰거나 특히 이제 젖병을 물고 자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위 앞니 쪽에 굉장히 많은 충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이 젖병을 끊어주시는 게 중요한데 보통은 약 12개월 돌쯤부터는 이제 젖병 사용을 중단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6개월쯤부터는 이제 컵을 사용하도록 하고 12개월 정도부터는 젖병을 끊고 숟가락으로 이유식을 먹는 것이 이제 건강한 구강 습관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젖병을 이제 쓰고 난 다음에는 꼭 물로 입을 헹구거나 혹은 거즈로 조금 이 치아를 좀 닦아주시는 게 이런 충치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고요.
보시면 또 주변에 이 놀이개 젖꼭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꼭 이렇게 먹기 위해서 빠는 부분들도 있지만 단순히 그냥 빠는 행위 자체가 심리적인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이런 놀이개 젖꼭지를 사용하는 게 사실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놀이개 젖꼭지를 너무 오래 사용하시게 되면 이런 치아나 구강 구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돌 즈음부터는 이 놀이개 젖꼭지를 조금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돌이 지나서까지도 이 놀이개 젖꼭지를 사용하시게 되면 앞니가 좀 돌출이 된다거나 아니면 치아 사이가 벌어지는 이런 개방교합 같은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즈음부터는 이 젖병과 함께 놀이개 젖꼭지도 사용을 중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그 유치가 빠지면서 영구치가 나기 시작할 텐데 네. 이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죠? 네, 만 6세 정도 즈음부터 이제 유치 뒤쪽으로 어금니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큰 어금니 하나가 이렇게 어금니 뒤쪽으로 하나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첫 영구치가 되는데 이 시기쯤 되면 사실 잇몸을 뚫고 이렇게 치아가 올라오는 과정 중에 일부분이 잇몸에 덮여 있고 일부분만 이 잇몸 바깥으로 나와 있는 이런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 시기에 사실 이 덮여 있는 잇몸과 치아 사이에 음식물들이 굉장히 잘 낍니다. 그리고 이 잘 낀 음식물을 이렇게 잘 제거하지 않으면 또 쉽게 충치에 걸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꼭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위를 잘 닦아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갈이를 하게 되면 사실 유치가 이제 흔들흔들 하면서 이제 빼게 되는 건데요. 간혹 보면 유치가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영구치가 올라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원래 이제 영구치가 유치의 뿌리를 녹이면서 유치가 있는 방향으로 올라오는 것이 이제 보통의 경우인데 그렇지 않고 유치가 없는 방향, 다른 방향으로 이제 영구치가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유치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치가 흔들리지 않더라도 이제 치과에 방문하셔서 발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영구치가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해서 이렇게 부종교합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치아가 좀 삐뚤삐뚤해진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런 일이 있다면 치과에 내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또 이 부모들이 또 궁금해하는 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유치가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그냥 다 흔들려서 저절로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치과에 가서 좀 이렇게 강제로라도 좀 발치를 해주는 게 필요한 건지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유치가 얼마나 흔들리느냐는 사실 너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뭐라 이렇게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유치를 가만히 뒀다고 해서 그 저절로 빠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의 물리적인 힘이 필요한데 가장 흔하기로는 이제 실로 이렇게 묶어서 예전에 많이 이렇게 뽑았던 것처럼 약간의 이제 물리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걸 물론 많이 흔들리면 가정에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걸 뽑다가 영구치가 조금 손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유치의 얇은 부분들이 이렇게 뽑는 과정 중에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치과에 조금 내원하셔서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 보시고 안전하게 발치를 하시는 편이 조금 더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아이들이 평소에 많이 받는 치료 중 하나가 홈메우기라는 치료입니다. 이건 어떤 치료일까요? 우리 이제 치아에 씹는 면을 보면 이렇게 평평하게 생긴 게 아니고 약간 좁고 이렇게 깊은 홈이 나 있는 이런 불규칙한 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홈메우기라는 방법은 이런 깊고 좁은 이런 홈을 치과용 재료로 약간 메워주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깊고 좁은 홈으로 이렇게 미세한 음식물 찌꺼기들이 끼면 양치가 잘 되지 않고 거기에서부터 충치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홈을 이제 메워주는 거죠. 그래서 치과에 가시면 이제 금방 또 이렇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이 홈메우기를 했다고 해서 사실 충치가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 충치는 적절하게 잘 닦아내주고 양치질을 잘 해주고 이런 식이 조절을 했을 때 효과적으로 충치 예방이 되는 것이지 이제 홈메우기를 했으니까 이제 충치는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어른들이 구강 검진 기간이 있듯이
그렇다면 영유아들도 구강 검진 시기가 따로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 4개월부터 그리고 만 6세까지 이제 영유아 건강검진이라는 우리 본인 부담금 없이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구강검진은 18개월, 42개월, 54개월이 되면 이런 총 3회에 걸쳐서 구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 검진 시기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치과 병원에 가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검진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하셔서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구강검진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 가끔 이갈이 시기에 영구치가 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가끔 보면 영구치가 이갈이를 해야 되는데 안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영구치가 만들어져야 되는 그 시기에 영구치의 이 치아의 싹이 형성되질 않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유치가 흔들리지도 않을 거고 밑에 영구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유치를 어떻게든 이제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 충치 관리를 잘 하고 이렇게 양치질을 잘해서 관리가 잘 이루어지면 사실 성인이 지나서까지도 유치를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관리를 굉장히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이제 성인 이전에 이렇게 유치가 탈락이 되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발치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이제 그 비어 있는 공간을 공간 유지 장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확보하고 있다가 성인이 된 후에 이제 임플란트 같은 이제 방법을 통해서 그 빈자리를 메꿔주는 그런 치료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리고 아이들 음식물을 섭취하고 나서 바로 양치질 해라 이렇게 부모들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바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시간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아이들이 양치질을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산이 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사이다, 콜라 이런 탄산 음료라든지 아니면 뭐 오렌지 주스나 포도 주스처럼 이런 산이 좀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드셨을 경우에는 바로 양치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나중에 양치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유는 이 치아가 이 산의 공격에 의해서 사실 굉장히 취약해지는데요. 충치도 사실 이런 치아의 충치 세균이 내는 이 산에 의해서 이게 치아가 녹는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산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는 치아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제 양치질을 해버리게 되면 치아가 쉽게 갈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 30분 혹은 1시간 정도 후에 양치를 하시는 게 좀 더 나은 이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 건강 톡톡 오늘 이렇게 우리 아이의 구강 건강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가족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면서 아이의 앞니가 삐뚤어졌습니다. 너무 어릴 때 교정하는 것도 안 좋다고 하는데 교정 치료는 언제쯤부터 해주는 게 좋을까요? 이갈이는 이제 앞니부터 이렇게 이갈이를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사실 앞니가 살짝 벌어져 있는 거는 이제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에 치아들이 이렇게 다시 이갈이를 하고 나면서부터 다시 이렇게 치열이 이렇게 고르게 재배열이 되는데요. 보통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특별한 치료가 필요가 없지만 간혹 정말로 교정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시기부터 교정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건 없고요. 아이에 따라서 조금 일찍 뭐 한 5세 때부터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초등학교 시기에 할 수도 있고 더 나중에 혹은 뭐 성인이 돼서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인적인 편차가 많이 크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셔서 이렇게 한번 검진을 받으시고 네. 진단을 받으신 후에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구강검진을 받았는데 아이에게 과잉치가 있다고 합니다. 보이지는 않는데 과잉치는 어떤 건가요? 요즘 이제 과잉치가 있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이 과잉치라는 건
정상적인 치아 외에 치아가 한 개 더 있는 걸 이제 과잉치라고 합니다. 보통은 앞니 쪽에, 위 앞니 쪽에 이제 뼛속에 묻어서 있는 경우가 제일 흔하고요. 특별하게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보통은 이 영구치가 날 때 방해를 하거나 혹은 너무 오래 뒀을 경우에는 이제 물혹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수술을 통해서 이런 과잉치를 제거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과잉치가 보통 수술은 6에서 7세경에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검진을 해서 엑스레이를 봤을 때 분명하게 영구치의 맹출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조금 더 일찍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 들어가서 이 과잉치를 발치하는 과정이 영구치에게 손상을 줄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오히려 시기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시술은 저희가 보통 입천장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절개를 해가지고 과잉치를 발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봉합사를 이용해서 이제 잇몸을 꼬매주게 되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 좀 불편한 시기가 있지만 이제 봉합사를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는 특별한 부작용 없이 이렇게 수술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